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밤길. 어두운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위에 뜬 이름 세 글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 윤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 아니 30년 전 묻어둔 과거가 다시 살아난 듯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젊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마지막 손님 모셔다 드리고 곧 집에 갈게요.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진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상호는 머릿속에서 손가락으로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25에서 29를 빼면 1996년 그가 첫 아내와 이혼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 이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 그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청년과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연.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불과 8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별해야 했던 그녀의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청년.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상호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부정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청년의 눈매가 자꾸만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이 상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바로 한 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오늘 저녁 원주의 한 고깃집.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년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배를 두드리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 가운데 유독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 남자, 바로 오늘 동창회의 주인공 윤상호였습니다. 야, 상호야,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서울에 건물이 몇 채야? 동창 하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묻자 상호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대박이야. 그냥 운이 좀 좋았지.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원주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출발해 이제는 서울 강남의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 사업자가 된 사람이 바로 윤상호였습니다. 근데 상호야, 너 재혼 안 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불과 8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 당시 꽤 큰 화제였지만 이혼의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속사정은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상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이서연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상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 이름은 그의 가슴속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글쎄, 연락 끊은 지 오래라.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볼 용기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젊은 날 미숙함으로 상처를 주고 떠났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즐겁게 마시자. 누군가 분위기를 돌리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내일 아침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벌써 가냐? 대리운전은 불렀냐? 응, 지금 부를 거야. 상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제법 먼 거리. 하지만 요즘은 장거리 기사들도 흔쾌히 받아주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 안으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점퍼, 단정한 머리, 첫인상부터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습니다. 혹시 윤상호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윤상호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윤도현입니다.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밤길. 어두운 차 안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위에 뜬 이름 세 글자. 엄마 하트 이서연.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 윤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 아니 30년 전 묻어둔 과거가 다시 살아난 듯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젊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마지막 손님 모셔다 드리고 곧 집에 갈게요.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진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상호는 머릿속에서 손가락으로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25에서 29를 빼면 1996. 그가 첫 아내와 이혼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 이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지금 29. 바로 눈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청년과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연. 아니,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불과 8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헤어졌던 그녀의 이름.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 앉은 청년.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손님 괜찮으세요? 백미러로 흘깃 바라보는 청년의 눈. 그런데 그 눈매가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상호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2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바로 한 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오늘 저녁 원주의 한 음식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주의 고깃집 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년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배를 두드리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 남자, 바로 오늘 동창회의 주인공 윤상호였습니다. 야, 상호야,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서울에 건물이 몇 채야? 동창 하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묻자 상호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대박이야. 그냥 운이 좀 좋았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원주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출발해 이제는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 사업자가 된 사람, 바로 윤상호였습니다. 근데 상호야, 너 재혼 안 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불과 8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 당시에 꽤 큰 화제였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속사정은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상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이서연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상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 이름은 그의 가슴 속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글쎄, 연락 끊은 지 오래라.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볼 용기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젊은 날 미숙함으로 상처를 주고 떠났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즐겁게 마시자. 누군가 분위기를 돌리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내일 아침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벌써 가냐? 대리운전은 불렀냐? 응. 지금 부를 거야. 상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제법 먼 거리. 하지만 요즘은 장거리 기사들도 흔쾌히 받아주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 안으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점퍼, 단정한 머리, 첫인상부터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습니다. 혹시 윤상호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윤상호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윤도현입니다.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검은 제네시스 세단. 윤상호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청년을 살폈습니다. 첫인상이 참 반듯한 아이였죠. 좋은 차 타시네요. 운전석에 앉은 윤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하게 운전하세요. 급할 것 없으니까 안전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는 원주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했지만 신호등에 걸린 틈을 타 상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리운전 오래 하셨어요?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도 하고 저녁엔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죠. 힘들지 않아요? 뭐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불평할 거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엔 밝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상호는 백미러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했습니까? 아직이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서요. 자리 좀 잡고 나서 하려고요. 효자네요. 효자라뇨.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 한마디에 상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대요. 어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하지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는 어느새 영동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불빛은 뒤로 멀어지고 앞엔 끝 모를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며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 참 잘하시네요. 매일 하다 보니 그렇죠. 사실 처음엔 장거리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요. 좋은 분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상호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원주에 계신가 보네요. 네, 분식집 하세요. 김밥이랑 라면 파는 작은 가게인데 단골 손님이 많으셔서 그럭저럭 잘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호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서연, 그녀도 요리를 잘했었습니다. 김밥은 특히 일품이었죠. 도연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가 장 보는 것부터 도와요.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청소하고 그러다 저녁엔 대리운전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군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편하게 해드려야죠. 상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있어도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드물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요. 중매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하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저 키우는 데만 집중하셨다고. 상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이 청년이 이서연의 아들이라면 그녀는 30년을 혼자 살며 아이를 키운 것일까요? 대단한 분이네요. 정말로. 맞아요. 어머니는 원망도 미움도 없으세요. 그냥 저랑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늘 말씀하시죠. 그 말에 상호는 속으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요. 평범한 이름이죠. 그 순간 상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서연. 정말로 그녀일까? 하지만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53이요. 66년생. 나이까지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원주 토박이세요? 아니요. 원래 춘천 분이신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원주로 이사 오셨대요. 춘천. 상호와 서연이 처음 만났던 곳. 대학 시절 함께 청춘을 보냈던 도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횡성 휴게소를 지나며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생일은 언제세요? 12월 15일이요. 곧 30이 됩니다. 그 대답에 상호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차는 여주를 지나며 서울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이어졌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하트 이서연. 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어머니 전화라.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도연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이 고요해서인지 상호에게도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니?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목소리. 그러나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상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응, 엄마.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어. 밥은 먹었니? 혹시 술 마신 거 아니지? 엄마, 내가 대리운전하는 사람이잖아. 술을 마시겠어? 도연의 장난 섞인 말투에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알았다. 손님 계시니까 끊을게. 도연아. 응, 엄마. 오늘도 수고했다. 아들.
그 한마디에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고생했어. 들어가서 쉬어. 뚝 통화가 끝났습니다. 상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그 목소리. 이서연, 그녀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저렇게 전화를 하세요. 과보호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전 좋아요.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잖아요. 도연의 웃음 섞인 말, 행복. 그 단어가 상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놓쳐버린 것,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무심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가게가 원주 어디쯤인가요? 당구동이에요. 원주역 근처. 간판에 서연분식이라고 써있는데 낡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특히 참치김밥이 맛있다고들 하죠. 서연분식.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30년 동안 지켜온 작은 세상. 상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는 드디어 서울 강남에 진입했습니다. 청담동 빌라 단지 앞. 도연이 차를 세우려 하자 상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가주세요. 저기 공원 쪽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의아했지만 시키는 대로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도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 공원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상호.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 네 손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세요. 도연은 긴장한 눈빛으로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불과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제 아내 이름이 이서연이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춘천 출신이었고 지금 쉰셋 66년생이죠. 도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상호는 눈을 감으며 한숨처럼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당신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난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다. 내 어머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를 붙잡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호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원에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 속에서 느꼈던 낯익은 눈매,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존재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오늘 처음 아신 건가요? 그래, 오늘 처음 알았다. 내가 있다는 걸 나는 정말 몰랐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따뜻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남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상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윤도연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겨우 입을 연 것은 상호였습니다. 29년 동안 나는 내가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차올라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미러로 스쳐보았을 때 느꼈던 익숙한 눈매. 언제부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하게 끌리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알게 된 거죠? 내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난 그저 깨끗하게 끝났다고만 생각했어. 위자료도 거부했고 연락도 끊었으니까 그게 그녀의 선택이라고 믿었지.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왜 그토록 끝까지 숨겨왔을까? 말없이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던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가끔 어머니 계좌로 익명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몇 년 동안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눈치챘어요. 아마 아버지일 거라고. 상호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내 존재를 알았다. 도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감추기엔 너무 맑았습니다. 말을 속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믿고 싶지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진실. 만약 정말 아버지가 제 존재를 몰랐다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수는 없겠죠.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아이가 오히려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상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가 목구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상호는 얼어붙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 그토록 갈망했으면서도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 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울부짖듯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29년 만에 드디어 들었구나. 도연도 눈을 돌려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이제 막 알게 된 이 사람이 분명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짧지만 깊은 침묵 끝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30년의 공백을 해줄 무언가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